자, 이어서 51번 보죠. 자, 2차원 극좌표계 R 세타에서 속도 포텐셜 주어졌습니다. 원주 방향 속도 이렇게 물어봤죠. 자, 이 문제 맞추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틀리시면 절대 안 돼요. 왜냐? 요 공식만 알면은 공식만 알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다 맞추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속도 포텐셜 파이 또는 이제 F 사이 유동함수 이런 거 진짜 족밥 문제입니다. 꼭 맞추셔야 돼요. 자, 여기 이제 속도, 직경 방향 속도, 원주 방향이고 속도 모르실 분 있으니까 잠깐 도식을 그려보도록 하죠. 2차원 극좌표계에서 요 한 점이 뭐 A라고 할까요? R, 세타로 주어졌다. 그러면은 R은 뭐예요? R은 여기까지 직선거리입니다. 그래서 VR, 직경 방향 속도, 어느 방향? 요 직경 방향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원주 방향, 요 원주죠, 세타. 원주 방향은 뭐다? 이렇게 원주를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사실 요 공식만 잘 외우시면은 뭐 틀릴 일은 없습니다. 지금 원주 방향 속도를 묻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 걸로 해서 그대로 해보시면 되죠. 그래서 d파이 d세타 요걸 이제 세타로 미분을 하시면은 그냥 요게 쭉 없어지고 2만 남죠. 그래서 여기 R분의 2 답은 4번이 나오게 됩니다. 52번 봅시다. 평판 위를 공기가 유속 15로 흐르고 있다. 선단으로부터 10cm인 지점에 경계층 두께 물어봤습니다. 동점성계수 좋네요. 이 문제는 평판 위를 흐르는 유체의 유동 이 문제입니다. 유체 뭐예요? 지금 공기죠. 공기의 동점성계수 줬으니까 유체역학에서는 조건이 딱 3개입니다. 이런 유동에서 그냥 관, 평판 요 3개로 다 종결됩니다. 자, 그냥은 뭐냐? 뭐 여기 공이 하나 있고 이렇게 이제 지나갔을 때 뭐 항력 계수 주고 FD 구하라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도 풀어봤지만은 뭐 이런 문제, 로브의 제곱 이런 문제 아니면은 관유동에서 뭐 레이놀즈 수가 2100, 뭐 4000 뭐 이러면서 하는 문제, 그 다음에 평판에 뭐 판 두께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속도 U 주던가 아니면은 이 문제처럼 경계층 두께 요런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동점성계수 주고 경계층 두께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이 경계층 유동의 두께 공식 X분의 델타는 레이놀즈 수분의 5 또는 델타는 5 곱하기 이거 이제 2분의 1승인데 루트죠. 여러분 이거 다 아실 겁니다. 난류랑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2분의 1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제가 한 줄을 더 넣어 놨어요. 저 여기 93750 하면서 이게 도대체 뭐야 하실 텐데, 이런 문제를 정석적으로 풀려면은 원래는 이제 측류, 난류 구분을 해서 여기다가 대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요게 측류다 하면은 이거를 이제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일반기 계사에서는 거의 다 이제 측류로 나옵니다. 천이 구간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측류로 나와요. 그래서 뭐 굳이 이런 것까지 안 하고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측류인 기준은 요 10의 5승 레이놀즈 수까지예요. 자, 지금은 9 어쩌고저쩌고이기 때문에 이게 작아서 측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공식대로 나온 조건들을 전부 다 넣어보시면은 1.63mm 답은 4번입니다. 자, 이 문제 조금 어렵지만은 풀 줄은 아셔야 됩니다. 이거 공식 하나만 외우시면은 그냥 얻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풀 줄은 아셔야 돼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53번입니다. 비중이 0.8인 액체를 10m/s의 속도 하면서 이제 도달할 수 있는 최고 높이 물어봤네요. 이런 유형은 좀 많이 풀어보셨을 겁니다. 베르누이 법칙을 적용을 하시는 거고, 굳이 이거를 이제 쓰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요 예쁜 공식이 딱 떠오르시면 좋아요. 왜냐면은 이제 전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요 5.1m 답은 2번이 나오게 됩니다. 54번입니다. 이 문제 좀 어렵습니다. 같이 천천히 보죠. 밀도가 500인 원기둥이 있는데요. 3분의 1만큼 액체면 위로 나온 상태로 떠 있다. 이거 뭡니까? 부력 문제죠. FB. 자, 부력을 계산하다 보면은 비중이 나옵니다. 요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되고, 이런 문제가 좀 어려운 이유는 머릿속으로만 이제 하려고 그러면 좀 어려워집니다. 그때부터는. 그래서 쉽게 그림을 먼저 그려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3분의 2쯤은 잠겨 있고 3분의 1이 위에 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부력 공식은 다들 아실 겁니다. FD가 아니고 FB겠죠, 이거. 자, 감마 액체 V 잠김. 자, 이게 뭔 뜻이냐? 요 잠긴 유체에 곱하기 잠긴 부피 3분의 2V다. 요게 부력입니다. FB. 그렇다면은 이 힘이 뭐랑 이제 상쇄가 돼서 이게 떠 있다는 거는 이제 합력이 제로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랑 이제 상쇄가 되냐? 이 원기둥 자체의 무게입니다. 무게. W는 감마 물체 곱하기 V 물체입니다. V 물체. V 물체는 3분의 1, 3분의 2가 아니라 전체입니다. 이 전체의 원기둥의 무게예요. 방향은 W가 이쪽, FV가 위쪽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개가 이제 같다고 놓고 문제를 이제 풀어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감마가 어떤 건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V가 어떤 건지, 잠겼는지, 뭐 위에 떠 있는 건지, 전체인지 정확하게 이제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부력은 잠긴 액체의 요 비중량 감마를 곱하셔야 되고, 요 W 물체의 무게는 물체의 비중량을 계산을 하셔야 돼요. 요것만 이제 위에서 하시면은 아주 쉽게 나옵니다. 답은 0.75 3번이 나오게 됩니다. 55번입니다. 점성계수 뮤가 이렇게 주어지고 평판 위 유동이네요. 이 중에 뭐다? 속도 분포를 줬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전자 능력 묻는 문제입니다. 전자 능력 타우는 뮤 du dy로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고, 그냥 힘이 아니라 전자 능력만 묻고 있죠. 그래서 요거 그대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u가 주어져 있고 y에 대한 함수로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미분을 한 다음에 평판면 y 이퀄 제로죠. 요거 대입해서 문제 풀어보시면은 73.5 답은 2번이 나오게 됩니다. 자,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정의만 제대로 파악하고 있으면은 아주 쉽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56번입니다. 자, 이 문제 조금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같이 보도록 하죠. 자, 마찰계수 F 0.0인 파이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차적 손실계수 5인 밸브가 있네요. 그래서 손실수두의 비율을 묻고 있습니다. 밸브에서 발생하는 손실수두 뭐 H, 뭐 K라고 할까요? 보통 이제 K를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총 손실수두를 H 토탈이라고 합시다. 자, 총 손실수두 뭐와 뭐의 합입니까? 밸브에서 발생하는 손실수두 HK, 그 다음에 요 파이프 내에서 발생하는 손실수두 HL이라고 많이 쓰죠. 자, 기호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막 틀리셔도 돼요. 다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 HL과 HK에 관한 요 공식만 잘 외우고 계시면은 뭐 그냥 쉽게 풀립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대로 그대로 넣어 보시면은 0.333 해서 답은 3번이 나오게 되고요. 자, 이런 문제 부차적 손실계수를 어려워하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요것만 잘 기억을 하세요. 부차적 손실계수는 요 공식만 제대로 기억을 하시면은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요 각각의 요 F 관에서 마찰계수 하면은 요거밖에 없어요, 사실. 이거 말고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잘 알아두도록 합시다. 57번입니다. 이 문제 좀 어렵습니다. 조금 생소한 개념이에요. 자, 지상에서의 압력은 P1, 지상 1000m 높이에서의 압력을 P2, 그러면서 압력비 물어봤습니다. 응? 이게 뭐야? 이렇게 하실 텐데, 자, 지금 보니까 기체 상수가 287인 이상기체 법칙을 따른다. 이거 뭐예요? 연력학 짬뽕 문제죠.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거지만은 그때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요 조건이 나온다. 그럼 뭐다? 바로 그냥 쓰세요. PV는 MRT다. 이거 딱 쓰는 거다. 딱 기다려. 너 딱 기다려 하고 이제 옆에 써놓고 이제 문제를 풀어 보시는 겁니다. 자, 요 앞전에 했지만은 지금 어떤 상황이랑 똑같냐면은 앞전에서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갔다면은 지금은 위랑 아래랑 이제 뒤바뀐 겁니다. 요거 차이지 나머지 똑같아요. 여기가 이제 지상, 그다음에 여기 이제 1000m라고 하면은 여기가 이제 P1, P2죠. 요 높이 나왔다. 높이 1000 나왔다. 그럼 뭐다?
정수압, 정수력, 정수압. 자, 정수력은 정수압의 면적만 곱한 겁니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 감마 H를 해서 이제 감마가 로지로 바꾸죠. 밀도 곱하기 중력으로 변환됩니다. 그 다음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이거를 이제 캐치하는 게 어려워가지고 상당히 이제 이 문제가 어려웠던 거예요. 자, 연력학에서 P는 요 V가 밑으로 이렇게 쏙 가면서 로 RT 이렇게 이제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요걸 이제 캐치를 해야 이게 이렇게 풀리겠구나 하는 겁니다. 자, 여기 P1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주어졌고 여기 이제 대기압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이거 감마 H는 로지 H, H에서 여기서 정수압을 더해 주시면 되고요. P2는 그냥 대기압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로 RT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1000m의 대기압이 높을까요? 지상에서의 땅에 있는 대기압이 높을까요? 당연히 지상이 더 높겠죠. 그죠? 위로 올라가면 공기가 희박해지고 중력이 없어지면서 압력도 적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조건이 높이에 상관없이 일정하다고 이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무시를 해도 되는 거예요. 이 조건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풀어보시면 0.89 답은 2번이 나오게 됩니다. 이 문제 틀려도 되는 문제고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렇게 짬뽕이 된 문제는 여러분 풀면 머리 아파요. 이런 문제는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전혀 그냥 틀리라고 낸 문제니까 그냥 틀렸네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죠. 58번입니다. 자, 펌프 문제네요. 같이 봅시다. 설치된 펌프에서 물의 유입 지점 1에 압력 주고 압력 줬습니다. 높이 20 주고 요소에 따른 수두 손실, 전체 수두 손실, 배관 요소에 따른 거네요. 그러면서 관찌름 일정. 자, 요거 이제 많이들 넘어가는데 이거 중요한 조건입니다. 자, 펌프가 공급해야 할 압력은 몇 킬로파스칼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문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펌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안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먼저 보죠. 자, 이 펌프는 베르누이 법칙의 응용 버전입니다. 응용 어플리케이션 버전이에요. 그래서 요 왼쪽과 오른쪽이 정확하게 같지 않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HL이 있죠. 자, 이게 뭐냐면은 수두 손실입니다. 수두 손실. 자, 수두 손실이라는 거는 왜 생기냐? 이거는 에너지의 한 종류입니다. 에너지의 한 종류인데 펌프처럼 이렇게 물을 사용하는 그런 물의 에너지를 이제 사용하는 기구들은 이렇게 수두 손실, 수두, 미터, 길이 단위로 표현을 해요. 사실 높이를 뜻하는 겁니다. 물이 몇만큼 채워져 있을 때 수두 손실이 10m다 하면은 물이 10m만큼 채워져 있을 때 그 에너지를 갖다가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냥 길이로 이걸 나타낼 뿐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왼쪽에 이게 붙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 있는 에너지를 요 2번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HL이라는 이 에너지가 추가로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게 왜 갑자기 필요할까요? 베르누이 법칙은 에너지의 손실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과 끝에 에너지가 동일하다고 하고 베르누이 법칙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처럼 펌프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응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앞에 수두 손실, 여기 에너지를 1번에 더해 줌으로써 여기의 에너지와 여기의 에너지가 같아진다. 이걸로 해서 베르누이 법칙을 푸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캐치하기 어려운 거는 이 관지름이 일정하다는 겁니다. 관지름이 일정하다. 이게 뭐야? 그런데 이 공식 Q는 AV에서 유량은 일정합니다. 펌프에서. 왜냐? 여기 10만큼 나왔는데 여기 100만큼 나와요. 물이 어떻게 창조돼? 안 되지. 그리고 여기 이제 9만큼 나와. 그러면은 매초 이제 1은 여기에 누적되다가 갑자기 뭐 터집니까? 아니죠. 유량은 입구와 출구가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지름이 일정하다는 조건에서 이제 뭐가 나와요? 속도가 일정하다는 겁니다.
입구 속도와 출구 속도가 일정하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압력은 주어지고 높이도 주어졌지만 속도는 얘기가 없잖아요.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거와 요거는 같이 사라집니다. 0이어서가 아니고 같기 때문에 서로 사라지는 거고, 요 P1과 P2는 주어져 있고, 여기 이제 높이차 Z1, Z2라고 했을 때 Z2-Z1이 20이죠. 그래서 요걸 이제 정리해 보시면은 요 HL이 나옵니다. HL 뭐다? 수두 손실. 여기에 필요한 에너지를 수두 손실 20.7m만큼의 에너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공급해야 할 압력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 여기 이제 필요한 에너지 플러스 여기 뭐예요? 배관 요소에 따른 전체 수두 손실 요 4를 더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여기서 좀 헷갈릴 겁니다. 여기서 뇌정지 오시는 분들 많은데 총 손실 수두를 계산을 하셔야 요 압력을 계산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총 손실 수두 요거는 요 이제 펌프 자체가 위로 올리기 위한 동력, 그 다음에 이 펌프가 요 내부에 뭐 이렇게 간단하게 있지만은 여기 이제 안에 케이싱도 있고 여기 이제 터빈도 있고 수차도 있고 하면서 막 돌아갈 거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또 에너지의 손실이 또 필요해요. HL은 단순히 이제 역학적 에너지고 요거는 실제 기계적 이런 에너지를 포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총 손실 수두가 나오고 압력, 공급해야 할 압력은 이 전체의 총 손실 수두에다가 감마, P는 감마 H, 그 다음에 유량, 동력인가요? 여기 동력, H는 P, Q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PQ 동력, 이거는 킬로와트 단위고 요거는 킬로파스칼 또는 파스칼 단위입니다. 요거는 여기서 이제 설명하려니까 좀 길어졌는데 펌프 이론을 강의를 보시는 게 훨씬 더 빠르실 거예요. 그래서 압력을 계산하시면은 242, 답은 1번이 나오게 됩니다. 이 문제 굳이 아실 필요는 없어요. 펌프가 제가 보기에는 유체역학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이 펌프 역학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 문제 풀려고 노력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9번입니다. 역학적 상사성이 성립하기 위해 프루드수를 갖게 해야 하는 흐름. 이거 표면, 자유표면. 표면 장력 아닙니다. 낚이시면 안 됩니다. 자, 이건 웨버수예요. 웨버수. 자, 3번 자유표면을 가지는 유체의 흐름에서 프루드수 상사성이 이제 할 수가 있죠. 자, 여기 예시 한번 읽어 보시고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합시다. 60번입니다. 차원 해석 문제고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 날개에 작용하는 양력 F에 영향을 주는 요소, 그러면서 L, 알파, V, 로, 뮤, C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들로 만들 수 있는 독립무차원 매개변수는 몇 개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문제 어렵진 않은데 진짜 무지막지하게 다 틀렸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 전부 다 틀렸어요. 자, 그래서 혹시 틀리셨어도 기죽을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어려운 거는 두 가지인데 이 양력 F를 이 파이 정리의 M에 포함을 했냐 안 했냐, 그 다음에 받음각 요 도 혹은 라디안을 요 N에 포함을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4번, 3번, 2번으로 엄청나게 갈라집니다. 자, 여기서 이 변수들로 만들 수 있는 독립문차원수 이렇게 됐는데 이 양력 F도 마찬가지로 변수입니다. 변수. 요것도 이제 괜히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변수도 당연히 포함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받음각 라디안으로 돼 있거나 도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라디안은 공식 이 단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SI 단위 뭐 보시면은 7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라디안은 없어요. 뭐 빛의 단위, 뭐 카데나 뭐 이런 거는 다 있지만은 라디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N의, 그러니까 기본 차원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겁니다. 기본 차원수는 지금 길이, 시간, 그리고 킬로그램, 질량이죠. 요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n-n 하시면은 답은 4, 3번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문제는 딱 틀리기 쉬운 문제니까 지금 정확하게 알아두고 넘어가도록 하세요. 여기까지 해서 유체역학 풀어봤습니다. 제 전체적인 난이도는 한 중에서 중상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중에 가까워요. 자, 어려운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왜 중밖에 안 되냐 하실 텐데 쉬운 문제도 그만큼 많았습니다.
60점 맞기가 그렇게 어려운 타입은 아니었다고 보고요. 만점보다는 한 60점, 70점 정도를 목표로 하세요. 그게 가장 좋습니다. 한 65점 정도 맞았으면은 지금 아주 잘하신 거예요. 자, 다음 영상에서는 기계 재료 유압기기 61번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